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50에 읽는 논어 중에서 핵심 구절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논어에서 실천 전략과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내라.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다. 방황하는 50은 공허하다. 힘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다.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다. 인생은 힘없이 달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실감했다. 25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우리는 어찌하여 50, 60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똘똘한 집 한 채에 인생이 걸려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못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자신이 밉다. 퇴직, 실직, 이직, 명예퇴직, 건강 등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지만 그냥 주저앉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선택,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춤하고 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부담감은 가중되는 압박 속에서 50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숨막히게 달려왔던 경제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이며 핑계를 대고 싶다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내려가는 길은 쉽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경영자는 경영 원리를, 정치가는 정치 기본을, 리더는 리더십을 배웠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가까운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먼 미래를 잃어버릴지 모른다. 소확행도 좋지만은 무한한 미래 가능성의 잠재 가치를 빼앗길지도 모른다. 근심 걱정이 없는 세대는 없다. 왕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빈자나 고관대장이나 평민이나 자식이 있는 사람이나 자식이 없는 사람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는 없었다. 찰스 디킨스의 말처럼 하루하루의 삶은 비극에 더 가까웠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근심과 걱정이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이면 힘을 낼 수 있다. 인생의 후반은 다르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한다. 인생 후반은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이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은 뜻을 세워야 할 때다. 뜻이 부족해서인지 단연코 남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눈치나 조건을 살필 필요가 없다.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다. 수천 년을 이어온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공자의 가르침은 간절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이다. 누군가를 만나 감정이 많이 상한다면 만남의 기회를 주의해야 한다. 집중은 용기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를 없애는 결심이 필요하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면 사용 시간을 줄여라.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보자. 지난 25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보자. 지난 25년 동안 돈만 되는 일을 하며 궁색하게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사람을 찾아 함께 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가려진 나의 길을 찾자. 미움에서 벗어나자. 50에 극복해야 할 제1의 유기는 건강이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말자.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자.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자. 나부터 바로 서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자. 거인의 어깨에서 바라보자. 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내 삶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자. 50에 들어닥칠 근심이 고맙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이 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다. 시 쓰고 노래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인생의 절반쯤의 인생 후반을 계획하자. 잘난이도 못난이도 모두 스승이다. 인생 후반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를 끌어내는 사람이 되자.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자. 꾸준하기 위한 포기가 차별을 만든다. 알고 좋아하고 즐기자. 혼자만은 살면서 함께하는 삶으로 가자. 제발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지 말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공부하자.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불편한 하루하루가 편안한 오늘을 만든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유태롭다. 열정적이지 않는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다. 공자는 30대 초반에 주나라 나급에서 노자를 만났다. 이후 공자 사학을 찾는 제자들이 급증하여 공자는 30대 초반에 주나라 나급에서 노자를 만났다. 이후 공자 사학을 찾는 제자들이 급증하여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독립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공자는 30대 중반에 망명길에 오른 노나라 왕과 함께 제나라로 가서 정치를 논했다. 공자는 나이 40 즈음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 공자는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까지 14년 동안 7개 나라를 떠돌아다녔다. 공자는 60대를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 속에서 보냈다. 타인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하지 않고 열정과 천명을 가진 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 공자는 천하주위에서 돌아와 68세의 춘추를 쓰고 시경을 편찬했다. 73세의 나이로 노나라 곡부에서 생을 마감했다. 60의 천명을 알아도 늦지 않다. 업무로 인한 고민과 걱정, 사람과 갈등과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 환갑이 되어도 불안한 직업과 들쑥날쑥한 수입에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는 63세에서 74세의 지천명을 이룰 나이다.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없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헛헛하게 들리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50, 60도 모두 희망이다. 가리워진 나의 길을 누군가는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나이고 우리 길을 바란다. 노나 양 앞에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이 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남의 생각을 훔쳐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걸 정직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지 못함을 용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년에 합당한 그럴듯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전략의 문제이다. 우리 인생에서 40대는 가장 바쁜 시기다. 좌충우돌 가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간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한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길이다.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먼저 근자열이 되어야 된다. 가장 먼저 배우자가 화목해야 한다. 아이들과 문제가 없어야 된다. 형제자매들은 우애가 있어야 된다. 이 모두가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어 결혼한 사람도 수십 년 화목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형제 간의 우애도 유산 상속의 갈등을 거치면서 서먹서먹해진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월급이 하나님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공허가 찾아온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힘없이 삶을 되돌아본다. 부부가 화목하면 가만사성과 제야만사성을 달성한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도 삶의 질은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끝을 모르는 상하 갈등, 더 깊어만 가는 빈부격차, 점점 애매해지는 감정,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결점이 없는 불평등한 사회, 증폭되어가는 분열, 가정폭력과 성폭력,
강분하는 가짜뉴스 등 벗어나기 힘든 스트레스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이 온전한 건강이다. 사회적 연결에서 멀어지면 정신적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 사회적 연결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면 정신적 문제가 생기고 결국 육체적 건강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의 소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50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건강이다. 당장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부터 챙겨야 한다. 인생 50고개에서 육체, 정신,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잘난 집안의 자손들처럼 극소수다. 50이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한 분야의 핵을 그을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공자가 나이 먹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하게 만든 재밌는 일일 것이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면서 행복한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존경받아 마땅할 일이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야 명이고 위기에서 벗어난 일어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퇴직 후 시간 가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다. 그러려면 건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인물들은 유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인생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환경과 유기를 기회로 삼았다. 고환이 잘리는 치욕적인 궁행을 당하면서도 사기라는 역사서를 펴낸 동양 최고 역사가 사마천이 대표적인 애다. 늙고 병든 부모를 높여놓고 동생은 형을 바라보면서 서로 핑계 만든다. 서로 원망하면서 눈치만 본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일상이 되어간다. 부모와 이별한 슬픔이 차가시기도 전에 형제자매들이 이별 아닌 이별이 시작된다. 남보다 더한 깊은 애증의 상처가 터진 후에야 잠잠해진다.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으며 그렇게 50대가 넘어간다. 적지 않은 50대가 이 슬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공자는 50이 되어 그토록 바랐던 정치를 냈다. 그리고 정치로 너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천명으로 받아들였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틀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돈을 따라 뛰었던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50. 이제 방향을 고민해 본다.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의 목표를 생각해 본다. 50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이 꺾을 만큼 치명적인 건 아니다. 새로운 도전을 꺾을 만큼 강력하진 않다. 미래의 희망을 꺾을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 시간적인 여유로 마음껏 독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만족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내가 만족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장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50, 60은 그렇게 고민할 나이는 아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모두 도를 행하는 대로 나갈 수는 없으며 함께 도로 나갈 수는 있어도 모두가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는 있어도 모두 곤도를 행할 수는 없다. 대학 전공이 같아도 가는 길이 다양하다. 전자공학을 전공하도 공직자가 되기도 하고 배를 타는 선원이 되기도 한다. 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지금의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이직과 전직을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다. 사조직에서 청년퇴직이란 꿈같은 일이 되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피말리는 경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의 제자는 3천에 달했다. 공자의 제자 중 현재에 다다른 사람은 핵심 제자 15명 전후다. 후대의 동양우성으로 꼽히는 공자, 안자, 자사, 정자, 맹자가 있다. 세상의 그 누구의 인생도 헛되지 않은 듯 그 어떤 경력도 무가치하지 않다. 졸업 후 전공과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과장이나 부장 승진에서 탈락한 게 인생의 실패는 아니다. 임원이 되지 못하고 전문가가 되지 못했다고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행복과 지혜를 얻었다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다. 세상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우열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공자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시간을 이기는 건 세상에 없다. 생각하고 꿈꾼다고 모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꿈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 20대 취업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보니 어느덧 50이 된 것이다.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뼈 빠지게 노력하며 살았지만 누구를 위해 산 것인지, 당당하게 살았지만 누구를 위한 당당함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다인지, 50년을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정의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다. 30에 인생의 뜻을 세웠다면 20년이 지난 50의 자신은 분명 덜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50에 조급하다는 건 그래도 희망이다. 50에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다. 아무리 바빠도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실 시간을 내고 TV 볼 시간은 있어도 책을 읽을 시간은 내지 않는다. 50에 더 희망적인 이유는 가정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은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다.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다. 어떤 일을 60부터 90까지 30년 동안 한다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을 하기에 60은 최고의 시기다. 경제 문제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0년 혹은 40년 동안 할 일이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덜 집중해도 큰 문제가 없다. 중요한 건 선택에 있다. 70이 되었을 때 말할 것이다. 세상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고.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자는 아내를 가리켜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그가 멈춘 것은 보지 못했다. 앞에서 펠말 없이 어리석은 듯 보였으나 물러난 뒤 그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배운 것을 충분히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현명했다고 말했다. 어려서 총명했으나 커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다. 졸업은 했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은 했으나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꽃은 흔들리며 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고 노래한 시인이 있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싹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트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많은 것을 이겨내야 가능한 것이기에 그렇다.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50대이다. 꽃이 핀다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다. 열매는 자라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나. 이 세상 어떤 달콤한 열매도 다 기다리며 익었다. 여름과 겨울을 기다리면서 천년향기를 만들었다.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겠나. 모든 사람은 꽃 피고 열매 맺기를 바란다. 진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인문학의 힘이 필요하다. 역사, 문학, 철학, 고전의 도움이 필요하다. 50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해. 참으로 적당한 시기다. 타인의 요구가 아닌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옛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역사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게 문학이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아가는가? 그게 철학이다. 누구에게나 적용해야 할 좋은 오래된 지혜가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가? 고전이다. 꽃을 피웠으면 열매까지 맺어보자.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에 드는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억울해서라도 한 번 더 힘을 내고 도전하자.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가치 있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한 번 더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갖자.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실천과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하루하루 문제가 없는 날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10대부터 50대, 90대까지 문제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성과를 만든다. 50은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살아온 만큼 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반환점에 서 있다. 인생 전반전의 실수를 코를 삼아 인생 후반전을 계획해야 한다. 지난 50년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삶의 원칙은 어떤 것인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몰입했던 때가 얼마나 되는지, 평생 학습을 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쌓았는지, 욕심과 품위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하프타임에 필요하다. 지난 5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의 균형을 점검하자. 어떻게 사는 것이 균형 있게 사는 삶인지, 어떤 삶의 태도가 성숙한 삶의 모습인지,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게 더 유효한지 살해해보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시들지 않는 삶의 생기를 위한 변화의 바람. 50은 마무리를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할 때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50년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도 필요하다. 꾸준함과 반복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비밀이다. 포기와 결심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한 개를 선택하는 건 99개를 포기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희망의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집중하여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50은 전략과 말이 아닌 전술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군자는 자기에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공자보다 70년 전에 태어난 철학자 아버지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다.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주어진 일만 하다가는 언젠간 일이 없어진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수입이 끊어진다. 회사에 다닐 때는 주어진 일만 하고 주는 월급만 받았다. 회사 다닐 때 일이 조금만 많아져도 상사를 욕하고 동료들과 얼굴을 붉히곤 했다. 업무 성과가 떨어지면 동료들과 상사의 엽전화 지원이 덜해서라고 생각했다. 정상으로 가기까지 충분한 소음료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직원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직원들도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능력에 반도하지 않는다.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직원들은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을 보내면서도 불평불만만 이야기한다. 내가 전 직장에서 했던 행동과 생각과 행동을 나의 직원들도 똑같이 했다. 원망하고 핑고를 대는 건 쉬운 방법이다. 쉬운 방법으로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기업이든 공조직이든 임원이든 말단 사원이든 마찬가지다. 50이 되어서도 핑계와 원망을 입에 달고 산다면 7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누구를 탓하겠는가? 누구를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원했던 목표를 이루길 반복했는가? 꺾임없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왔는지 자문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배우지 않고 군자가 된 경우가 없고 학습과정을 거치지 않고 리더가 되는 경우는 없다. 먼저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이라야 타인을 이끌 수 있다. 배경 약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역시 학습이다. 성장의 기쁨을 주는 학습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튼튼한 뿌리와 같다. 리더의 두 번째 조건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리더는 누군가 앞에 서는 사람이다. 뜻을 모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사람들과 갈등 해결이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이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진짜 즐거움이 시작된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행복한 일이다.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더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예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다. 누군가의 자식에서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세상에 어려운 게 부부관계, 세상에 복잡한 게 부모와 자식 관계이다. 조직 리더십의 기본 역시 사람들 간의 문제 해결에 있다. 나와 상사, 나와 부하, 나와 동료, 나와 고객, 혹은 나와 업무, 나와 시간, 나와 직업, 나와 미래가 그렇다. 사람과의 문제, 업무와의 문제는 모두 리더십의 문제이다. 상사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와 갈등, 아랫사람에서 받는 감정의 상처, 고객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리더들이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을 알아가고 리더로 발전해 간다. 혼자서 잘해 나가는 셀프 리더도 둘 이상 모이면 헤맬 때가 많다. 혼자서 일 잘하는 방법과 둘이 있을 때 일 잘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다. 그러니 조직에서는 정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주말 모임, 학교 모임, 종교 모임, 운동 모임, 동호회 모임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셀프 리더, 조직 리더, 사회 리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국리에 국리를 더하라. 위로 올라가는 일은 늘 어렵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반면 실패나 몰락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멋진 미래와 후진 미래가 따로 있지 않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후반이 아무리 길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누구나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나태해지기 쉽다. 취업하기 전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도 취업하고 나면 180도 바뀐다. 미래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여지야 정신이 쪼그라든다. 더 이상 궁리를 하지 않아도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머리 아프게 연구와 궁리를 하지 않아도 중간은 가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직에서 업무 성과를 탁월하게 낸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궁리를 했을 것이다. 출근 퇴근 시간만 정확히 지킨다고 그런 성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프로젝트에 걸려 있어도 꼭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궁리를 반복했기에 성과를 내게 된다. 여자 정신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타인을 원망하지 않는다. 핑계도 대지 않는다. 자신이 풀어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생 후반전은 상황이 다르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내 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힘이 들어도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는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지야 정신이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가난하지 않게 살고 싶어 한다. 소소했던 평범함이 큰 행복이다. 원칙을 지키는 삶, 평범함을 지키는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일 수 있다. 50에 들어가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철감한다. 최고 부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스스로 정한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애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목적 있는 삶, 바르게 사는 삶, 함께하는 삶. 공자는 50대 초반 기회를 잡아 능력을 발휘하고 고속 승진 끝에 너나라 재상을 겸직한 대사구의 자리에 오른다. 천명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하면 리더다운 리더로 서기 쉽지 않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거나 가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리더는커녕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기 어렵다. 태어나 최소 3년 동안은 부모의 지극정성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살아나기 힘들다. 두세 달 아이들도 혼자보다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통하면 말문도 쉽게 열린다. 직장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며 사회생활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공동생활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충돌과 갈등은 막아야 함께 살 수 있다.
다수가 오른쪽으로 통행하는데 누군가는 굳이 왼쪽 통행을 고집한다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소한 약속으로 중요한 것은 법조문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다. 애를 알지 못하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쉽지 않다. 자신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타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인격이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시작된다.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오랫동안 한다 해도 뜻을 정확히 감지하기 어렵다.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상대를 알지 못한다. 상대의 말을 놓치면 그 말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한 사람을 얻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얻는 것이다.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그 시작이 말에 있고 그 시작이 듣기에 달려있다. 목적이 없으면 목표 필요성도 떨어진다.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현실에 머무르게 된다. 뒤처지게 된다. 재미없는 인생이 될 공산이 크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도 시간과 세월은 지나간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나태로부터 멀어진다. 현실을 극복하게 된다. 재밌는 인생이 될 공산이 커진다. 타인에게 열의를 보이면 그도 나에게 열의를 보인다. 예의를 보인다. 가는 행동이 바르면 오는 행동도 바르다.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는 행동이 악하면 오는 행동도 악하다. 그를 비난하면 그도 나를 비난한다. 그를 알고자 하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한 사람을 알면 세상을 얻고 한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 것과 같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14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천하 주유를 했다. 68세에 노나라로 돌아와 제자들이 가르치고 춘추를 쓰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공자는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을 이루면 더 이상의 예안이 없겠다는 뜻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상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신저 김준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